7단원 도함수의 활용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방정식에서 도함수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인데요. 방정식 fx는 0이라는 실근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합시다. 자, 이 실근을 구하는 방법은요, y는 fx라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의 교점의 x 좌표가 결국은 이 주어진 방정식의 실근이 되는 거죠. 따라서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x축의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랑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오른쪽 그래프 같은 경우는요. x축과 현재 3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fx를 0 만드는 실근의 개수는 3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때의 실근을 말하시오라고 하면 그때 x좌표인 알파와 베타와 감마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참고를 보시면요. 3차 함수 그래프에 따른 3차 방정식 fx는 0의 실근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 것이 3차 함수와 3차 방정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3차 함수라고 한다면 fx가 y는 꼴로 정리되어져 있는 거고요. 3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fx가 는 0 꼴로 정의되어져 있는 것을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3차 함수에서요. fx가 0이 되는, 즉 이 y의 값이 0이 되는 게 3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y의 값이 0이 됐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y는 0과 똑같은 말이 바로 x축인 거죠. 따라서 x축과의 교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는요. 실근이 여기랑 여기랑 여기 총 3개가 존재합니다. 1번 그래프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게 되는 경우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하나,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근은요. 실제로 x축과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중근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본래는요. 알파, 베타, 감마와 같이 총 3개의 근이 생겨야 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알파가 생겼고요. 베타는 결국 감마랑 같게 나왔기 때문에 중근이 발생했다. 즉 결국 근은 2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3번 그래프 같은 경우도요. 여기가 지금 중근이고요. 그럼 이번엔 알파랑 베타가 같아지는 중근이고 뒤쪽에 감마가 이렇게 발생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그래프 같은 경우는요. 하나의 실근과 또 그 다음에 중근, 즉 2개의 실근이 중근으로 발생하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그래프 같은 경우는요. 3차 함수이지만 근이 지금 하나밖에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의 의미는요. 알파와 베타와 감마가 모두 같은 값이라서 딱 하나의 근을 갖게 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를요. 3중근이라고 합니다. 총 3개의 근이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4번은요. 3중근이고 1개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5번 같은 경우는요. 하나의 실근을 갖고요. 실제적으로 이쪽에서 2개의 근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실근과 2개의 허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이쪽도 마찬가지로요. 2개의 허근이 나왔고요. 이쪽에서 실근 하나가 나왔습니다. 7번 같은 경우도 이쪽에서 하나가 나왔고요. 이쪽에서 허근이 나온 상황입니다. 근이 발생하고 있지 않는 거죠. 8번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x축과 전혀 만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허근이 나왔고 여기서 하나의 실근이 나온 상황입니다. 따라서 5번부터 8번까지는요. 하나의 실근과 2개의 허근이 나왔다. 이렇게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집중하실 부분은요. 중근이라는 것이 무엇이다? x축과 접하는 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중근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방정식 fx는 gx랑 같다의 실근은 그럼 어떻게 구할까요? 방금 전에는요.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을 구하는 방법이었어요. 얘는 이 0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했냐면 y는 0을 의미했고 그것이 결국 x축을 의미하기 때문에 y는 fx라는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들을 찾아주는 거였죠. 이번에는요. fx와 gx가 같다라고 했을 때의 이 방정식의 근을 찾으라는 것은요. 2개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바로 이 주어진 방정식 2개의 함수식이 같다의 실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요. fx 그래프는 지금 3차 함수 그래프예요. 그리고 gx 그래프는요. 1차 함수 그래프입니다. 두 그래프가 같아지는 곳의 실근은요. 결국 교점을 말하는 거니까 지금 여기가 되는 거고요. 그때 x 좌표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x좌표가 알파고 이때가 x좌표가 베타고
이때가 감마면 이 각각 각들이 바로 실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교점의 개수가 바로 이 두 개의 함수식이 같다라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일치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다른 버전으로는요. fx는 a다 이렇게 표현되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될까요? 얘는요. y는 fx라는 함수와 y는 a라는 함수, 즉 상수함수인 거죠. 여러분들 우리 공통수학에서 상수함수를 배운 적 있는데요. 상수함수라는 것은 x축, y축이 있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y는 a 뭐 이런 식으로 y는 3 이런 친구들을 상수함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함수 fx와 상수함수가 같아질 때, 즉 이 두 개 함수의 교점을 구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y는 fx라는 3차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했을 때 함수 값들을 보았더니요. 지금 극대값이 q가 나왔고 극소값이 뭐 p가 나오는 요런 3차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때 y는 fx와 y는 a라는 상수함수의 교점의 개수를 통해서 실근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 y는 a라는 친구가 p랑 q 사이에 있을 때 제가 지금 초록 색깔로 표시해 놓았죠. y는 a라는 요 상수함수가 여기 이렇게 극대의 위치인 q와 극소의 위치인 p와 q 사이에 이렇게 상수함수가 지나갈 때는 실근의 개수가 현재요. 하나, 둘, 세 개 발생하고 있죠. 따라서 이 y는 a라는 상수함수가 p랑 q 사이를 지나갈 때는 세 개의 서로 다른 실근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동일한 원리로 이 y는 a라는 그래프가 이번에는요. 극대값의 위치인 q를 지나가거나 극소값의 위치인 p를 지나갈 때는 교점이 몇 개씩 생길까요? 극대극소의 위치에서 만날 때랑 또 나머지 한쪽에서 만날 때가 있겠죠. 요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a가 p랑 똑같거나 a가 q랑 똑같을 때는요. 두 개의 실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의 실근과 중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친구가 바로 그냥 실근이 되는 거겠고요. 이렇게 접한 경우가 중근이 되는 거겠습니다. 아래쪽에서는요. 이 경우가 중근이 되겠고요. 이 경우가 실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마지막으로 이 y는 a라는 그래프가요. p라는 극소값보다도 더 아래쪽에 있는 이런 경우와 혹은 q라는 극대값보다 더 위쪽에 있는 이런 경우들은 지금 실근이 하나밖에 발생하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교점이요. 이쪽에서는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극대값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교점은 이 뒤쪽 그래프와 한 곳에서만 발생을 하고 이 밑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내려가는 그래프와 여기서는요. 교점이 지금 발생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뒤쪽에서는 교점이 발생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A 값이 P보다 작거나 A 값이 Q보다 클 때는요. 단 하나의 실근만 발생하고요. 다른 쪽에서는 실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두 개의 허근이다. 이렇게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요. y는 fx라는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두 개의 함수를 같다고 놨을 때의 실근의 개수를 물어본다면 두 그래프를 그렸을 때의 교점의 개수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